모기를 쫓는 듯 손사래를 치며 말한다. 그러나 장서방은 창호 어마이의 말은 귓전에도 울리지 않는다. 그저 산란한 마음이다. 일전에 점촌 차부에서 불신 검문에 걸려 도민증 없는 것이 문제가 된 것. 다행히 금령김씨 종가에 머슴이라고 하고 벗어나긴 했지만 마음 깊이 남아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고 낮추고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지, 말 같지도 않은 말에도 대꾸를 못하는 신세. 참으로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듯한 자신이다. 돌아보면 어린 나이에 몸을 빌어 집 식구들을 살리는 소양 빼놓고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치 없는 인간들이다. 혀는 이미 꼬부라져 있다. 밥이 들어가야 할 시간에 밥 대신 탁주가 가득하니 위장은 아릿하여 그 기운이 머릿속까지 흐물거리게 한다. 아줌매, 한 잔만 더 합시다. 닭값이 다 됐으면 내 돈 드리지요. 글쎄, 한 잔도 좋고 두 잔도 좋지만 날도 저물었으니 방으로 가서 하는데 삽작에 인기척이 있어 창호 어마이가 보니 꾸루아이가 들어선다. 소양이 사건이 있은 후 처음으로 발길을 들이는 참이다. 아이고, 이게 누구? 아재 아이가? 장서방하고 겸상하고 앉아있던 창호 어마이는 겨우 일어서는 신용만 하고 꾸루아이를 맞지만 속으로는 꽤 불편하다. 자신을 비롯하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풀려난 데 대한 겸연쩍음이, 면회도 가보지 못한 미안함이, 그리고 또 무슨 일이라도 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안 보는 게 편한 사람을 맞이하는 창호 어마이는 건성으로 환영한다. 꾸루아이는 한 발 가까이 마루 쪽으로 디디고 보니 앞에 장서방이 있다. 꾸루아이의 눈에도 금방 알 수 있는 바로 그 장서방이다. 그리고 둘이서 단란하게 술을 마시고 있다. 꾸루아이는 알 수 없이 갑작스럽게 심기가 불편하다. 아니, 뒤틀린다. 아지매, 졌소? 보기 좋소? 응? 하고 서 있는데 장서방은 눈길도 주지 않고 거의 눈을 감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꾸루아이는 앉자니 장서방이 버티고 있고 돌아서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방으로 들어가라는 창호 어마이의 주문도 없고 참으로 어정쩡한 순간을 우물쭈물 넘기고 있는데 그제야 창호네가 일어서며 옆방으로 들어가 있어 아재 하고 예전 을순이가 쓰던 방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그제야 여유를 찾은 꾸루아이는 특유의 빈정거림을 내놓는다. 어이구, 내가 있으면 방해가 안 되는겨? 아지매, 응? 태촌이 뭐 행님이야 빼만 남았으니 오지도 못할 끼고. 술상을 보러 전기로 들어가려던 창호네가 확 돌아서며 쌍심지를 켜고 꾸루아이를 향해 뭐라 카노 지금? 아바이는 와들먹거리나 지금? 하다가 금방 무슨 생각인지 그냥 전기로 들어가 버린다. 개차방 같은 인간이라 그저 얽히지 않는 게 제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다. 꾸루아이가 창호네에 발을 들였지만 아직 장서방에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장서방은 여전히 모기가 물어뜯는 가운데서도 꿈쩍도 않고 눈을 감고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다. 그런 장서방을 힐끔거리며 열린 문지방에 앉아 신을 벗으려다가 문득 이 방은 을순이와 할머니가 쓰던 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돌아서 보니 빈 방이다. 창호네가 술을 한 주전자 갖다가 장서방 상위에 올리고 또 다른 주전자와 안주 한 그릇을 들고 방 앞으로 오자 어째 방이 빈네? 아지매, 을순이는 어디 가고? 꾸루아이의 물음이 농담이 아니지만 창원의 귀에는 여전히 빈정거림으로 들린다. 문지방에 앉지 말고 들어가소구마. 하고 내도 요새 살기 힘들겠네. 공술 묵지 말고 돈 내고 무야 된다. 아재, 알았지? 하고 거의 꾸루아이를 방 안으로 밀어 넣다시피 한다. 어따 어지매, 이 칼난겨. 아이고, 정말 아지매가 익하면 안 될 낀데? 벌려진 입안에서 혀가 훤히 보일 정도로 다물지도 않고 특유의 논팽이 신용을 한다. 아재, 한 동네 한성바지라고 내 이물없게 했디만, 어?
죽은 아바이를 덜먹거리지 않나. 내보고 눈을 치켜뜨지 않나. 좀 심하다 심해. 제법 풀먹인 듯한 소리가 앙칼지다. 하긴 꾸루아이가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창원에는 비록 머슴이지만 장서방의 그 늠름한 자태에 흠뻑 취해 심지어 오붓하게 한잔하려고 방으로 들어가자고까지 하던 참이었는데 저 해골 같은 꾸루아이가 들이닥치고 또 들어서자마자 죽은 서방까지 들먹이며 마치 서방질이라도 하고 있는 듯 빈정거리는 통에 심술이 솟던 참이었다. 꾸루아이도 상대를 봐가면서 사람을 다룰 줄 아는지라 술장사하는 아지매가 여느 집 안악들과는 다르다는 것 좀 안다. 순간 돈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집이 하나 더 날아갈 수 있다는 계산 속에서 꼬리를 슬며시 내린다. 참, 아지매도 따지면 집안이라 하는 기지. 어데 내가 뭐 아지매 야쁘고 하는 깁니까? 파떡 술이나 주소고마. 술값 내고 먹는 기다. 오늘부터. 아재 알았지? 다짐을 받은 후에야 술 주전자를 방 안에 들인다. 좀 있으면 태우도 올 낀데 안주도 좀 해줘서 먹을 만한 거로. 안주를 하라는 꾸루아이의 말에 창원의 귀가 확 열린다. 그깟 술 한 마를 판들 별반 남는 장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안주라는 것이 돈이 되는 것이다. 뒤돌아서 방 안에 굽힌 허리를 넣고 닭 한 마리 잡을까? 아주 먹을 만한 놈인데 하고 언제 목청에 가시 세웠느냐는 듯 상냥하기까지 하다. 잡으소? 돈은 태우가 낼 끼고 맛있구로 해주소 하지매. 그래, 아재 우선 목이나 축이고 있어서 하고 전기로 간다. 꾸루아이는 덜렁 놓여있는 주전자를 들어 꼭지를 입에다 대고 벌컥벌컥 몇 모금 입에다 붓는다. 컥 하는 트림을 내놓고는 김치 조각을 손가락으로 집어 입에다 넣고 우물거리며 방을 휘돌아보니 어라? 그 병신 을순이가 살던 방치고는 꽤 깨끗이 정리되어 있다. 전에 이 집에 수없이 왔지만 단 한 번도 이 방안을 본 적이 없었다. 이유는 물론 노인이 살 때는 노인방이니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을순이 혼자 쓰던 방이라 험한 모양을 보여주기 싫은 창원의 어중에 아무도 방안을 열 수 없었는데 오늘은 자신이 이 방 안에 앉아 있다. 그리고 을순이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묘한 느낌에 휘둘리자 꾸루아이는 다시 주전자를 들어 한 모금 길게 마신다. 창원애가 무엇을 하는지 떨그럭거리며 한참을 전기에서 서성이는 동안 장서방은 어느새 주전자를 다 비우고 또 두 눈을 감고 장성같이 있다. 창원애가 을순이 방에 있는 꾸루아이를 의식한 듯 얼른 무슨 안주거리를 장서방 상에 올리고 바로 꾸루아이 방으로 가서 호들갑을 떤다. 아이고 달기만 얼마나 큰지 매치 묻어 되겠어. 볶아서이 무을만 할게요. 근데 어째 태우아재는 여태 안 와요? 말과 함께 밖에서 기척이 들리고 태우가 큰 소리로 부른다. 아지매 내 왔어. 뱅구 형님 왔는겨. 상위에 닭볶음을 이리저리 돌리던 창원에는 문을 열고 환하게 반기는 목소리로 어이구 그래도 종갓집 손이라고 응? 양반 중에 양반인데 뭐 상놈 마냥 말하자마자 들이닥치는겨. 진짜 그 영감씨가 맞나 몰라? 하고 웃음기를 얼굴 가득 담는다. 돈이 그녀를 그리 환하게 만들고 있다. 좀 전까지는 장서방을 면전에 두고 남자 냄새를 맡느라 넋이 반은 나갔었고 그 흥을 깬 꾸루아이가 미워 한바탕 독설인 말도 늘어놓았지만 지금 닭 한 마리를 상위에 올린 창원에는 지전이 두둑이 들어올 것에 마루에 있는 장서방조차 잊고 있다. 와, 내 얘기했어? 무슨 말? 한쪽 옆으로 자리를 틀면서 뒤가 구린 자의 특유의 궁금증을 묻는다. 태우 역시 태어나기를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정확히는 첩도 아닌 그저 노지에서 생긴 자식이지만 다행히 영감이 인정하고 땅맞이기라도 준 바람에 인근 사람들은 태우가 김씨 종가의 씨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첫째로 태섭을 비롯하여 종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둘째로 태우의 인간 됨됨이가 모사꾼처럼 생겨먹어 하는 일마다 정도가 아닌 갓길짓이고
벌건 대낮을 두고 야밤에 초당방에서 꼼지락거리며 음해 꾸미기를 밥 먹듯 하니 그것에 이익을 얻느라 동조하는 사람들이나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결국은 태우의 가치를 다 알고 있고 또 태우 역시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고 있는지라 자신이 없을 때 등 뒤에서 나누는 말에는 마른 풀 밟는 부스럭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는 토끼 마냥 항상 경계를 하는 것이다. 아이고 무슨 뭐 못할 말 했을라고.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온다고 아재가 카대. 창원에는 잔을 태우 앞에 놓으며 별말 없었다고 하자 태우는 나직한 목소리로 근데 저 말 위에 앉아있는 자는 누구? 묻는다. 아마도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온 모양이다. 태우 술잔에 술을 따르던 창원에는 목까지 차오르는 술잔에 신경을 쓰느라 대답을 미루자 꾸루아이가 대신 말한다. 그 와 안 있나? 너그 본가에 머슴. 태우는 기분이 좋다. 바로 꾸루아이가 너희 본가라고 칭해준 것에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 술 먹고 골패 돌리고 싸움질할 때 늘 함께하는 사이니 꾸루아이도 그 정도는 던져주어도 자신에게 손해나는 일이 아니고 더욱이 오늘 밤 술값을 태우가 내기로 하였으니 양반집 자손임을 은근히 붙여주지만 속으로는 그도 태우를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 응? 그 장서방? 그 사람이 이어서 술을 다 마시고? 태우도 여기저기서 그동안 장서방에 대해 들은 바가 있어서 비록 입 밖으로 그를 칭찬하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내심 바른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혼자 잔을 기울이는 것은 의외여서다. 아마도 아지매가 보고 싶어서 온 모양이더라. 내 오기 전부터 둘이서 갬상해놓고 다정하게 마시고 있었으이. 아지매 보기 좋던데? 꾸루아이는 창원애를 보면서 또 빈정거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창원애도 그 표독한 표정 없이 그냥 받아 넘긴다. 술집에 술 마시러 온 기 무신 그리 대수랍고. 어제는 와 자꾸 카노. 자, 닭이 아주 맛있으니 잡숴보소. 하고 손으로 닭을 이리저리 찢어서 접시 위에 올리며 자신도 입에 한 덩어리 넣는다. 근데 이 방은 을수이 방 아이요? 아지매 을수이는 어디가 뿌고? 태우가 창원애에게 문득 묻자 꾸루아이도 자신이 물었던 질문을 창원애가 대답을 해주지 않아 둘 다 잊고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렇게? 을수이는? 하고 꾸루아이도 궁금하다. 고깃점을 입속에서 오물거리느라 미처 대답을 못하던 창원애가 꿀꺽 삼킨 후에야 대수롭게 말한다. 죽어붙다. 그리고는 술잔에 술을 따라서 마시고 나서 입가를 훔치면서 둘을 보자 둘의 얼굴이 놀란 듯하다. 아휴, 어디서 가래이를 벌리는지 빙신도 그 짓은 할 줄 알았던 모양이지. 아, 놓다가 뒤졌다. 어이? 그러고 보이께네 내 돈 들은 기억이 난다. 배가 불렀다고. 태우는 동그란 눈으로 창원애를 보며 거든다. 꾸루아이는 아무 말이 없다. 얼어붙은 양 꼼짝도 않고 시선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저 멍하다. 천지신명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얼순이가 죽었다. 분명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뱃속에 아이가 생겼을 텐데 그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자신이 얼순이를 죽인 셈이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자신이 죽이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꾸루아이는 온몸이 옴이라도 옮은 양 근질거리고 심지어 한기까지 든다. 양손으로 두 팔을 문지르며 한기를 떨쳐내다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른다. 니는 어째 술 한잔 안 따라주노? 태우에게 쓸데없이 큰 소리를 낸 꾸루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당황한다. 행님, 술이 고프면 달라 하면 될 일이지. 소리는 와 지릅니까? 태우는 주전자를 들어 꾸루아이의 잔에 그득이 붓는다. 꾸루아이는 당황한 자신의 면모를 감추느라 술잔부터 입에 대고 마신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따라서 마신다. 또 따르고 마시기를 몇 잔 더 하자 창원애가 와카요. 천천히 마시도 되는데. 태우도 이상한 꾸루아이를 향해
형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왁합니까? 한다. 그러나 아무 말도 없던 꾸루아이는 하늘 그리는 호롱불을 한참 보다가 엉뚱한 말을 한다. 저 자석 때입니다. 창원에도 태우도 저놈 때문이라는 말에 눈을 크게 뜨고 서로 쳐다보다가 태우가 먼저 묻는다. 누구요? 저 장서방? 꾸루아이는 대답 대신 아무 말도 않자 창원에는 무거운 엉덩이를 들어올리며 일어선다. 아재, 카지 마소. 인제 여서 일나는 거 내도 원치 않고 내도 묵고 살아야 되겠네. 말썽 내면 안 된다 아재. 제법 경고다운 경고를 남기고 창원에는 마루로 나와 여전히 똑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장서방 앞으로 와서 주전자를 들어본다. 비어있다. 인제 고만 자시지. 취하시네. 취한 걸 보지도 않고 창원에는 취했다고 한다. 저쪽 방에 있는 꾸루아이 때문에 장서방이 집으로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취했으니 가라고 한다. 그러나 제법 묵직한 목소리로 장서방은 한 대 더 달라고 한다. 앉아있는 자세는 달라진 게 없으나 그의 목소리는 납덩어리를 달고 있는 양 무겁고 몸이 통째로 앞뒤로 건들거린다. 취하긴 취한 장서방이다. 창원에는 다시 전기로 가서 땅속에 묻힌 술독에 머리를 넣고 한 바가지 퍼올려 주전자에 부어 장서방 상에 놓고 전기로 들어가 버린다. 을순이 방에 앉아서 술을 입에 들이붓고 있는 꾸루아이는 왜 그런지 취하지는 않고 우람한 치밀어 오른다. 진정해보려 한숨을 내쉬며 방 안을 둘러보고 천장을 보고 방바닥도 보지만 온통 어릿어릿한 을순이 치맛자락만 보인다. 죄를 모면하려는 몸부림을 대상도 없는 반항으로 대신하고 있던 꾸루아이는 태우에게 나직이 말한다. 내 오늘 저 자식 가만 안 둘란다. 알았지? 알았나? 김씨네 집하고 엮인 일이 한둘이 아니다. 태광이를 삼날로 내리친 일, 소양에게 낫으로 휘둘린 일, 그리고 혼자만 징역을 살고 나온 일, 거기에 샘터에서 장서방이 자신에게 나직하게 으름장 놓았던 일 등등 꾸루아이의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오늘 밤 무슨 일이라도 저질러 차라리 피라도 보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것 같은 자괴감에 휩싸여 있다. 태우는 이 인간이 또 쓸데없는 일을 벌이려 하는구나 하는 난감함에 행님 고마하이소. 술 먹자고 와서 왁합니까? 말린다. 어쩌다 이런 인간한테 자꾸만 꼬여드는지 자신도 한심하지만 그래도 둘은 인근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해주는 덕택에 늘 꼬여진다. 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라모 떡이 생길 기다. 그렇게 폭주를 하였음에도 거의 말짱한 꾸루아이는 이를 꾸민다. 천장과 벽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을순이의 혼령을 이렇게 피라도 뿌려서 쫓아버리지 않으면 자신이 피 속에서 질식할 것 같은 예감이다. 아이고 행님,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또 익합니까? 태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관심 없는 듯 꾸루아이는 사기 술잔을 손에 들고 문을 열고 나와 신을 신고 장서방이 앉아있는 어둑어둑한 마루 곁으로 다가선다. 그러나 장서방은 누가 오는지도 모른 채 한껏 취해 있지만 몸은 아직 그대로 고추서 있다. 꾸루아이는 한 손에 술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장서방의 어깨를 흔들며 어이 형씨 하고 불러본다. 그러나 장서방은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흔드는 대로 흔들릴 뿐 반응이 없다. 꾸루아이는 전기 쪽을 한번 힐끗 보고는 손에 들린 술잔으로 자기 이마를 올려다 치고는 뒤로 벌렁 나자빠지며 소리를 지른다. 아이고! 비명과 함께 넘어지면서 장서방 술상도 그의 팔꿈치에 걸려 봉당으로 같이 쏟아져 내린다. 전기에서 비명을 들은 창원애가 후닥닥 치마를 걷고 나오고 을순이 방에 있던 태우도 나왔지만 태우의 행동은 당황하거나 서두름 없이 느긋하기만 하다. 먹고 이게! 장단지를 두 손으로 내리치면서 창원애는 소리를 지른다. 봉당 밑에 쓰러져 있는 꾸루아이는 버둥거리며 일어나려고 손을 허우적거린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그 난리통에도 장서방은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앉아있기만 한다.
태우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꾸루와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와캅니까? 하고 묻지만 묻는 질문에 억양이라고는 전혀 없다. 창원에도 꾸루와이의 한쪽 팔을 부축하며 살펴본다. 걔안나 아재? 어쩌다 이리 됐노? 하면서 장서방도 보고 꾸루와이도 보며 상황을 가늠하려 한다. 태우 니 봤지? 저 자식이 내를 아이고 하면서 머리를 움켜잡고 몸을 창원애와 태우가 잡고 있는 밑으로 쭉 내려버린다. 와카요 정말로 일 나서고마 하면서 창원애가 꾸루와이를 일으켜 세우려는데 손에 끈적하고 뜨끈한 것이 미끌거리고 순간 그것이 피라는 것을 알았다.